자, 오늘은 아동간호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간호 부분에서 57번에서 85번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집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57번부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57번을 보시면, 자, 분만 직후 신생아 간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분만 직후에 우리는 가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분만하고 나면은 신생아의 활력 징후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호흡을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 상태 보시면 신생아 출생 후 우선적으로 라고 되어 있죠.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호흡 유지를 위해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존의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호흡 상태를 살피는 거.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흡 상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을 보시면 출생 직후 신생아의 머리를 낮추어주는 이유로 옳은 것은 요것도 뭐겠죠? 기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기도 유지하시고 기존의 분비물 제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호흡 상태를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는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를 이렇게 머리를 좀 낮추어주는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낮추어주는 간호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기존의 분비물을 제거할 수도 있겠고 기도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출생 직후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프가 점수 설명하면서 미리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프가 점수. 신생아가 생후 1분의 맥박이 80회. 자, 맥박을 보시면 우리가 심박동수가 맥박이죠? 자, 요 맥박의 수가 80회래요. 자, 맥박이 80회다. 자, 그럼 요건 점수가 어떻게 되겠죠? 맥박은 100회, 1분당 100회 이상이 돼야 2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80회라고 하는 거는 1점입니다. 그래서 1점으로 우리가 점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 호흡이 느리며 불규칙적이다라고 했어요. 호흡 자체는 느리대요. 호흡 그리고 불규칙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호흡을 보시면 호흡은 힘차게 울어야 우리 아가가 건강하다 라고 해서 2점을 줄 수가 있는데 느리거나 불규칙적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1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 속에 카테터를 집어 넣으니 재채기를 할 듯 말 듯 하더니 멈추었대요. 자, 코 속에 카테터를 넣는 거는 반사 반응을 보는 거예요. 카테터를 넣어서 반사 반응을 보는데 이때 해치 하고 애들이 반사 반응으로 재채기를 해야 돼요. 잘 반응해야 되는데 할 듯 말 듯 하다가 안 했대요. 그럼 요거는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 반응은 1점. 1점이 되는 거고요. 자, 몸 전체가 붉은색이며 몸 전체는 붉은색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피부 색깔에서 몸 전체 붉은색, 핑크색 2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 늘어진 상태래요. 근긴장도예요. 근긴장도는 축 늘어져 있대요. 요거는 몇 점이죠? 그러면 근긴장은 0점. 이때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얘네 다 더하면 몇 점이죠? 5점이죠. 그럼 얘는 5점이 되는 거고 이 아이의 상태는 4에서 6점 사이에 5점이 되니까 중증도의 건강 상태로 각종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볼게요. 신생아 간호에서 출생 즉시 사정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고 했어요. 자, 신생아 체온은 38도 이상이면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생아의 우리가 체온이요. 자, 신생아의 체온 같은 경우에는 36.5도에서 37도가 정상입니다. 현재 38도라고 해주셨는데 이 38도는 고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신생아 만출 10분 후에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자, 이건 아프가 점수를 알고 있느냐는 건데요. 자, 아프가 점수는 출생 후 1분과 5분 후에 평가하는 평가 점수입니다. 그래서 1분과 5분이고요. 10분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가지 항목에는 피부색, 심박동수,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상태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맥박은 불규칙적이며 80에서 100이 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맥박 자체는 120회에서 140회
요게 1분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심혈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순환기계 같은 것들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회, 140회로 굉장히 좀 빠르게 측정이 되고요. 불규칙하죠. 맥박 자체가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불규칙적이고 빠릅니다. 이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아프가 점수가 3점 이하이면 신생아의 상태를 즉시 진단하여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가 점수는 여기 보시면 0에서 3점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3점 이하니까 현재 신생아 상태를 즉시 진단해서 신속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신생아의 경우 혈압은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생아 혈압 측정해요, 여러분. 근데 큰 의미 자체는 없어요. 자, 혈압 자체는 정상 기준이 70에서 40 mmHg로 체크가 되겠고요. 이제 뭐 최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mmHg 이 정도로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측정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답이고요. 그래서 답은 6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신생아 출생 즉시 생리적 상태를 파악할 아프가 점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 점수의 5가지 항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피부색, 심박동수, 반사반응, 근긴장도, 호흡상태 5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여기서 파악해야 할 아프가 점수로 옳은 거 뭐죠? 4번이 되겠습니다. 심박동수. 그래서 심박동수에 아까 우리 신생아 기준은 120에서 140회가 정상이니까 100회분 이상이면은 건강하다라고 해서 2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62번 보시면 아프가 점수의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5가지 항목. 반사, 반응, 호흡 상태, 심박동수, 피부색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하나가 빠졌죠. 근긴장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63번. 아기 출생 후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항. 우리 앞에서도 했죠. 우선적으로 관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신생아 간호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 유지, 호흡 상태 가장 중요하다. 호흡 상태를 우선적으로 관찰하고 기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호흡 상태.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호흡 같은 경우에는 호흡수를 측정하잖아요. 호흡수는 1분당 30에서 60회분으로 측정이 되고요. 호흡 깊이, 속도 등은 불규칙적이에요. 아직 호흡 중추 같은 경우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흉식호흡이 아닌 아기 때는 복식호흡을 합니다. 자, 그럼 64번. 출생 후 5분에 아프가 점수가 9점이라면 신생아의 상태 10점 만점이니까 9점이면은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10점 만점에 7에서 10점이라고 하면 아주 건강 양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65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사정해야 될 내용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신생아의 상태에서 건강 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호흡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6번. 자, 신생아의 안정시 활력징후 측정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신생아의 활력징후의 정상 범위를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1번. 체온은 보통 38.5도에서 40.7도. 이렇게 되면 아이가 지금 굉장히 고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6.5도에서 37도. 자, 그다음에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맥박은 5회 정도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온이 여러분 상승하잖아요. 체온이 상승하면은 맥박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감소가 아닌 상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최고 혈압은 100에서 11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혈압은 80에서 90 굉장히 좀 낮아요. 그 다음에 호흡은 불규칙적이며 30에서 60회 분이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호흡은 30에서 60회 분으로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리 신생아는 흉식호흡이 아니라 무슨 호흡이죠? 복식호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66번에 4번이고 67번 보겠습니다. 신생아의 활력징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체온은 얼음보다 다소 높고 맥박은 120에서 140회분이다. 맞아요. 그래서 체온은요 얼음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맥박은 120에서 140회분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체온은 얼음보다 다소 낮고가 아닌 높고 맥박은 50에서 90회분이 아니라 100회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120에서 140회분, 호흡은 10에서 30이 아닌 30에서 60회분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죠. 자, 3번 체온은 얼음보다 다소 높고 맥박은 몇 회였죠?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맥박은 120에서 140회, 그 다음에 호흡은 몇이죠? 30에서 60회. 자, 다음 4번 체온은 얼음보다 다소 높고 맥박, 자 맥박 이제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120회에서 140회. 자, 그다음에 체온은 얼음보다 다소 높고 호흡, 자 호흡도 바로 나오셔야 되죠. 30에서 60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활력징후에 대해서 신생아 활력징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성인의 활력징후와 신생아의 활력징후 정상 범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두 개 문제 푸셨잖아요. 66번, 67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이 신생아의 활력징후 정상 범위, 활력징후 정상 범위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국가고시를 위해서는 성인의 활력징후와 그쵸? 성인의 활력징후 정상 범위와 신생아의 활력징후 정상 범위, 이 두 범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68번을 보겠습니다. 자, 호흡곤란 징후가 나타날 위험이 높은 신생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않는 것 이렇게 했으면 그 문제에다가 이렇게 가위표를 치고 들어가서 틀린 지문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국가고시 보실 때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체크를 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면은 그 않은에다가 이렇게 가위표를 치고 틀린 것을 찾아야 되지 하고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태변이 착색되어 분만된 신생아. 태변을 엄마 뱃속에서 싸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기가 태변을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 2번 제왕절개 분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미숙아는요,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태변이 착색이 되게 되면 태변을 엄마 뱃속에서 흡인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흡인으로 인해서 폐렴 같은 것들이 유발되겠고 호흡곤란이 유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했는데 미숙아. 미숙아의 특징은 뭐냐면 폐의 성숙이 덜 됐어요. 폐의 성숙이 아직 덜 된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곤란 유발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수과다증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양수가 너무 과다해도 호흡곤란이 유발이 됩니다. 양수가 너무 많아도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자, 20대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출생을 하니까 호흡곤란 징후가 나타날 위험이 높은 신생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40대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40대라고 하면은 고위험군이죠. 40대라고 하면은 고위험, 고령 임신. 고령 임신이죠. 고령 임신은 뭐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독증을 유발을 시켜가지고 또 태아의 호흡곤란을 또 유발할 수 있어요. 엄마 자체의 나이가 많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69번을 보시면 간호조무사 A씨는 신생아를 침대에서 들었을 때 사지가 늘어진 상태로 반응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 간호조무사 A씨가 취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아이가 축 늘어진 상태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가장 먼저 우리가 A씨가 취해야 될 상황은요. 이 중에서 2번 아기의 호흡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부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0번을 보겠어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아기 호흡을 확인하고 산소를 신속하게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우리가 산소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마음대로 산소 공급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산소 공급은 처방 하에 하셔야 되고요. 간호사 부르고 심폐소생술, 간호사 부르고 산소를 신속히 공급한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호흡 확인하고 호흡을 얼른 확인하셔야 되겠죠. 호흡 확인하고 바로 간호사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0번을 보겠습니다. 출생 직후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존의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는 목적. 뭐였죠,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신생아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호흡 상태 확인하고 신생아 출생 직후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존의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힌다, 측이 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호흡 상태 확인한다, 호흡 유지 위에.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정상 신생아의 감염 예방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염과 관련된 거 한번 봐볼까요? 자, 감염 예방을 위한 간호죠. 자, 뭐 방에 혼자 둔다 뭐 이런 거는 예방 간호에 해당되지도 않고 인공수유 권장도 뭐 감염 예방에 뭐 해당되지 않아요. 자, 탯줄을 습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탯줄 자른 부분은요, 습하게 유지하게 되면 감염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조하게, 습하게 안 돼요. 자, 습한 것들은 우리 감염균이 좋아하는 환경 중에 하나가 습한 환경이에요. 자, 4번 매일 비누로 목욕시키는 오일을 발라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가들 같은 경우는 매일 비누로 목욕을 시키는 오일을 발라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감염과는 연관성은 없고요. 자, 답은 5번이죠. 신생아에 접촉하기 전후에 손을 잘 씻는다. 이게 가장 감염 예방 간호에 적합한 거죠.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건 뭐죠, 여러분? 손 씻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목욕하고 오일 발라주는 거는요, 감염 예방과는 크게 뭐 연관성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72번 보겠습니다. 안전한 간호를 위한 분만실이나 신생아실의 환경 및 조건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출생 후 5분 이내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여러 기구와 산소를 준비해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생 후 30초 이내에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5분은 너무 지연이 된 거예요. 30초 이내에. 자, 그 다음에 2번 보통 첫 목욕은 체온이 약간 불안정하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목욕은 여러분 신생아 체온이 안정됐을 때 신생아 체온 자체가 유지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생아 체온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절대 목욕을 하시면 안 되고 신생아 간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보온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생아는 체온 유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체온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욕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3번 어머니가 분만 전에 비타민 K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 비타민 K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비타민 K는 출혈을 예방하는 비타민 종류였어요. 자,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분만 전에 비타민 K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비타민 K를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분만 후 1.0g의 0mg의 비타민을 주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어머니에게 놓는 게 아니라요. 우리 신생아에게 분만 후 1.0mg의 비타민 K를 근육 주사해 줍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모든 기능이 미숙해서 이제 뭐 혈액계라든지 심혈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미숙이 해요. 그래서 출혈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출혈 예방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출혈 예방을 하기 위해 원래는 출혈 예방을 위해서 엄마가 엄마에게 분만 전에 비타민 K를 주사를 해줘요. 그런데 분만 전에 우리 엄마가 비타민 K 주사를 못 맞고 들어간 경우에는 누구에게 주냐?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비타 K 주사를 바로 줍니다. 뭘로? 근육 주사로. 그래서 답은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신생아에게.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신생아의 환경은 가능한 깨끗이 유지되어야만 하며 신생아를 돌보는 사람은 신생아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감염 예방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 손 씻기. 자, 답은 4번이죠. 자, 그다음 5번. 신생아실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해서 18도에서 22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생아는 체온 유지 자체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신생아 체표 면적은 체중에 비해서 매우 넓어서 열이 손실되기 그런 열을 뺏기기 쉬운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보온에 집중을 해야 하고 신생아실 온도는 일반 병실, 일반 성인 병실의 온도보다 좀 높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임상에서 성인의 기준의 병실 온도는 20도에서 22도를 유지해줘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보다 더 높게 신생아실의 온도를 유지하셔야 되죠. 22도에서 26도. 습도도 더 올려주죠. 55에서 65% 정도를 유지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담요 등으로 충분히 보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뭐가 틀렸죠? 18에서 22도 서늘하게 유지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20에서 26도로 좀 따뜻하게 실내를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72번 답은 4번이고, 자, 73번 보겠습니다.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출생 후 첫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 사망이 가장 많으므로 세심한 간호 및 관찰 기록이 필요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4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임균성 안염 예방으로 옳은 것은 자, 임균성 안염. 자, 신생아에게서 흔하게 올 수 있는 감염이죠. 자, 신생아에게서 올 수 있는 감염 중에 하나가 눈의 감염인데요. 임균 때문에 오는 안염입니다. 임균으로 인해서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걸 임균성 안염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산도 엄마의 그 질내를 아기가 지나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도를 지나면서 임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는 약이 있어요. 안약 1% 질산은 AGNO3를 한두 마글 또는 이렇게 점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AGNO3가 제일 잘 나와요. 1% 질산은 AGNO3 또는 1% 테트라사이클린 0.5% 에리스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요거는 이제 암연고고 항생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75번을 보겠습니다.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아기를 만지기 전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자, 나머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6번을 보겠습니다. 출생 후 신생아의 제대가 탈락되기 전까지 제대를 관리하는 방법. 자, 우리 제대 간호죠. 제대, 탯줄이 떨어지고 난 자리, 자, 요 제대 간호. 자, 제대 박동이 중지된 후에 우리 제대를 절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 제대는 반드시 멸균된 가위를 사용해서 절단. 자, 그 다음에 절단 부위는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매일 70에서 75% 알코올로 소독을 하셔야 되겠고 깨끗하고 건조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감염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대에서 탯줄 같은 이 탯줄 제대 간호는 7일 후에 이 제대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대 간호 관리 방법으로는 자, 75% 알코올로 닦아준다. 매일매일 떨어질 때까지 75% 알코올로 닦는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7번. 제대 관리를 위해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홍반, 악취, 농성 분비물 같은 감염 증상을 관찰해야 돼요. 맞아요. 제대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감염이 생기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홍반, 그 주위가 이렇게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누런, 농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감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 증상을 잘 관찰하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70% 알코올로 소독을 잘 해주시고 건조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감염 없이 깨끗하게 7일 정도 되면 똑 하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77번 했죠. 자, 2번 볼게요. 77번, 2번 보시면 제대 탈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대 같은 거 대어주지 않고요. 3번 되도록 노출시키지 않는다. 요것도 아니죠. 웬만하면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극을 주는 소독액 등을 바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75%짜리 알코올로 깨끗하게 소독을 해준다고 했죠. 제대가 떨어져 나올 때까지 습하게가 아닌 건조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조해져야 이 제대가 말라 비틀어져서 똑 하고 떨어져요. 자, 그럼 78번 보겠습니다. 신생아 만추 후 제대를 결찰하고 절달해야 되는 시기. 자, 우리 제대를 싹둑하고 자르잖아요. 탯줄을 잘라주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탯줄, 제대 박동이 중지된 후, 중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제대 박동이 정지되었을 때가 제대를 이렇게 커팅해주는, 절단해주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신생아 목욕에 대해서 보는 건데, 자, 79번의 두 번째 줄. 신생아를 목욕시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수유 후에 목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얘기 드렸죠. 수유 언제 하죠? 수유 전에. 수유 전에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아기 윗속에 먹었던 것들이 그득한 상태에서, 먹었던 게 가득 찬 상태에서 수유를 한다고 아이를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기 윗속에 있던 그 먹었던 것들이 다시 역류를 해버려요. 우리 신생아의 위는 신생아의 위죠. 위는 아직 미숙해요. 특히 어디죠? 분문관략근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위랑 식도랑 위랑 이렇게 해서 연결된 부위에 문이 하나 있어요. 분문관략근이란 문이 있는데 이 문이 꽉 닫아줘야 되거든요. 음식물이 있을 때. 그런데 음식물이 있는데도 신생아들은 분문관략근이 미숙하기 때문에 잘 닫혀지지가 않아서 여기 위에 있었던 음식물들이 막 역류해서 넘어와서 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그득한 상태에서 신생아를 막 움직이는 수유 같은 거는 하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뭐 흡인도 될 수 있고 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욕은 수유 전에 위가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목욕 시간은 30분 이내로. 목욕은 짧게 하고 끝나셔야 돼요. 왜냐?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5분, 10분으로 제한을 하셔야 되겠고. 자, 3번. 다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씻어주셔야 돼요. 머리에서 다리 방향. 두미의 법칙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머리에서부터 다리 방향으로 해서 두미의 법칙으로 시켜주시고. 자, 태지는 오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벗긴다. 자,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렇게 누렇게 크림치즈 같이 아기 얼굴에 막 발라져 있잖아요. 이게 태지거든요. 태지라고 하는 거는 신생아 피부를 보호했던 하나의 덮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 막인데 피부를 보호했던 하얀 막인데 이 막을 억지로 떼어내시면 안 돼요. 피부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지는 그대로 놔두고 태지는 태어난 지 2, 3일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자극을 해서 벗겨내시면 안 돼요. 자, 5번. 일정한 시간에 시행한다. 자, 우리 목욕 같은 경우는요. 매일 같은 시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신생아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생아의 방안 온도는 20에서 26도, 습도는 50에서 65%. 맞죠? 20에서 26, 습도는 50에서 6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만 즉시 부분 목욕을 시키며 태지는 오일을 발라서 벗긴다. 우리 아까 태지는 벗기지 않고요. 태지는 자연스럽게 벗겨진다라고 되어 있죠.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자, 제대는 100% 무수 알코올로 소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제대 간호 하실 때 몇 프로 알코올이었죠? 70% 알코올로 소독하셔야 되겠고요. 뭐 탈진되었을 때는 신생아체를 변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1일 1회 직사광선을 쏘여준다. 직사광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을 보겠습니다. 자, 신생아 목욕 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신생아 목욕시 옳은 거. 자, 목욕물의 온도는 40도 전후가 제일 좋아요. 체온보다 살짝 높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26도, 28도면 우리 신생아 체온은 36.5도에서 37도가 정상인데 이 체온보다 더 낮은 물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오한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다 40도요. 전후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회음부나 목은 겹친 상태로 씻는다. 겹쳐진 부분은 이렇게 펴 주셔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꼼꼼하게 씻어 주셔야 되겠죠.
자, 3번.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동안 한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4번. 피부색이 청색증으로 변해도 상관없다. 피부가 청색증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은요, 체온이 떨어졌음을 의미해요. 체온이 떨어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목욕을 중지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는 보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수유 후에 목욕시킨다가 아닌 수유 전에 목욕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82번. 신생아실 근무 중 의사나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자, 답은 1번입니다. 호흡 시 흉곽이 환몰, 흉곽이 가슴팍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고 호흡하는데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호흡 시 흉곽, 가슴이 우리 호흡을 하면 가슴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얘가 완전히 푹 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생아가 호흡을 하는데 가슴이 훅 꺼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태변 배출.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한 24시간 안에 태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태변 배출은 정상인 거고요. 바빈스키 반사 뭐죠? 발을 쫙 파고 발을 자극을 했을 때 발가락을 쫙 하고 피는 것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해요. 바빈스키 반사 있다는 거는 우리 아기의 신경계에 문제가 없고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로 반사. 깜짝 놀란 반응이 있을 때 갑자기 팔을 확 폈다가 오므리는 반사거든요. 이것도 모로 반사 있어야 돼요. 근데 모로 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모로 반사가 없으면 쇄골이 골절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생후 72시간 후에 체중 감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생리적 체중 감소,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가 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또 돌아온다라고 했었어요. 생리적 체중 감소 있을 수 있어요. 자, 83번 보겠습니다. 불완전 수유를 통하여 흔히 발생하는 질환. 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완전하게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들이 수유를 하면서 이 수유가 식도로 넘어가야 하는데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호흡기계,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마지막. 신생아 목욕 시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태지는 올리브 오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제거한다. 태지 제거하지 않아요. 자, 2번. 목욕물 온도는 수온계를 사용하거나 팔꿈치를 담가서 측정을 하죠. 그쵸? 물 온도는 40도 전후가 돼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온도계를 사용한다든지 팔꿈치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목욕 전에 수유를 시키는 게 좋다. 목욕 전에 수유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수유를 시켜야 되겠죠. 목욕 후에 수유를 시킨다. 그쵸? 목욕은 공복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나서는 충분하게 아이에게 모유를 아니면은 수유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4번. 목욕 순서는 다리에서 머리 방향이 아니라 머리에서 다리 방향. 두미의 법칙. 36도 이내의 따뜻한 물. 신생아 체온은 36.5도에서 37도인데 36도 이내의 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생아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이잖아요. 신생아 추워요. 40도 전후입니다. 자, 이거 답은 2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85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신생아 목욕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젖을 먹인 후가 아니라 젖을 먹이기 전에 목욕시켜야 되겠고 40도 전후의 물을 이용해서 10분 이내로 끝내셔야 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목욕 순서는 발에서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두미의 법칙. 목욕 시 태지는 모두 제거한다. 태지 제거하지 않는다 했어요. 자, 매일 시간을 바꾸어가며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 시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